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위화감이나 불쾌감이 들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한 채 만났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반발심이나 불신감이 점점 강해지지 않았는가. 아마도 어느 시점부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혐오감이나 강한 거부감만 들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꾸 반발심이 들게 만드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별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 등 당신 주변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당신이 과거에 신뢰했던 사람, 소중히 여겼던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최선의 파트너라 생각하고 의기투합했다가도 뭐 하나라도 수틀리면 혐오하거나 반감을 갖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을 계기로 방금 전까지 친밀함과 애정을 느꼈던 존재에게 결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끼곤 한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오면 접촉할 때마다 경멸이 가득 차고 혐오감이 솟구쳐 올라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인내하면서 살거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이 두 가지뿐이다. 혐오감은 후천적으로 학습될 뿐만 아니라 말이나 생각을 통해 마치 전염되듯이 2차적으로도 학습된다. 자신은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도 주변 사람이 강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혐오 반응이 일어난다. 곤충에게 아무런 혐오감을 갖지 않은 아이라도 어머니가 나방이나 애벌레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곤충을 꺼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나 거부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늘 누군가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듣다 보면 자신한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상대에게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를테면 어머니가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털어놓으면 아이는 은연중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협이나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혐오감이나 적대감을 갖는다.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과도한 이물질로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증상, 그것을 인간 알레르기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인간 알레르기 이론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그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인간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즉, 상대를 아무리 바꿔도, 회사를 아무리 옮겨도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정말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품고 있는 인간 알레르기이기 때문이다. 인간 알레르기란 공격할 필요가 없는 존재마저 유해한 이물질로 파악하여 거부하고 없애려는 상태를 가리킨다. 애당초 이물질이란 자신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은 자신과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차이를 결정적인 차이라고 확대 해석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인다. 100점 이외에는 빵점, 뭐 아니면 도라는 극단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통 피부나 점막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가 몸을 보호한다. 꽃가루나 음식물이 들어오려 해도 상피세포라는 방어벽에 막혀 체내로 침입할 수 없다. 그런데 감기에 걸려 기관지 점막이 약해지거나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방어벽이 무너져 이물질이 침입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 결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인간의 마음도 보통은 심리적인 방어벽이 존재한다. 이 방어벽 바깥에 있는 것에는 경계 반응도 거부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무언가가 마음의 방어벽에 상처를 내거나
보호가 약해진 틈을 타 침입하면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이때부터 공격과 제거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불쾌한 생각이나 고통을 맛보면 지금까지 무해했던 존재가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로 인식되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던 사람이나 곁에 없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물질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지의 여부이다. 폭력 같은 신체적인 위협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분이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설령 조금 귀찮게 하더라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영역을 침범하지만 않아도 허용의 폭은 넓어진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관심사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한층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이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허락해도 좋은 동료로 인정해 나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기준이다. 알레르기가 생기면 쉽게 공존할 수 있는 존재나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까지 곧바로 제거해야 할 참기 힘든 이물질로 여겨버린다. 그러면 저절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상대를 공격하고 제거하게 된다. 인간 알레르기를 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연애에 서툴고 그 결과 이성운이 없다. 그 사람 내면의 편견이나 완고함이 균형감 있는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과 만나 행복한 연애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인간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마음속 어딘가에 늘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조차 깊은 신뢰나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인간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불쾌한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타인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공격과 제거 반응을 반복한다. 자신이 왜 사랑하는 존재를 날마다 공격하는지, 왜 평소 사이가 좋았던 동료나 친구를 만나기 싫어지고 뒤에서 그들을 헐뜯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은 깨닫지도 못한 채 힘겨운 마찰과 갈등을 반복한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감정 중 하나이며 우리 인생에도 적절하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은 감정 변화의 폭이 좁다. 겉으로는 싹싹하게 행동해도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겉으로 드러난다. 살얼음 아래 숨겨진 분노의 폭탄이 언젠가는 증오라는 기폭제로 터지게 되는 것이다. 알레르기는 현대인에게 만연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인간 알레르기 역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잡균이 없는 청결한 환경이 알레르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부족하고 격리되어 있는 환경은 인간 알레르기를 촉진한다. 개개인이 통제 가능한 여러 시스템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타인이란 존재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인간 알레르기는 대인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뿐더러 스트레스를 부추기고 건강과 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중증의 인간 알레르기가 생기는 요인 중 하나는 애착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와 증오를 느끼는 뒤틀린 애착을 형성한 경우다. 이런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는 딜레마에 빠진다. 스스로도 무엇에 화가 났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존재조차도 지켜야 할 안심의 거처마저도
스스로 파괴해버린다. 때로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다.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격렬한 분노와 미움의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속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다. 알레르기는 참으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사태가 악화되는 게 보통이다. 고가루 알레르기에 걸리고 나서도 고가루와 계속 접촉하면 증상이 심각해져서 일상생활마저 곤란해지고 만다. 고가루 알레르기에 걸렸을 경우 고가루와 접촉하지 않는 게 가장 빠른 처방이듯 인간 알레르기가 생긴 경우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거부 반응이 자신의 과민 반응 때문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전자의 경우 상대가 바뀌어도 또다시 똑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참지 말고 거리를 두는 방법을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생물이다. 다만 조금씩 꾸준히 익숙해지는 게 원칙이다. 초조한 나머지 결과를 서두르다 보면 격렬한 거부 반응이 나타나 오히려 알레르기가 더욱 심해지거나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게 만든다. 인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타인과 접촉하는 동안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불쾌하기만 한 체험이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마음 편한 곳에서만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러면 골치 아픈 생각을 할 필요도 상처 받을 일도 없다. 친밀하면서도 깊은 관계는 과감히 피하고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 인간 알레르기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성숙해지면 이물성을 잃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늙고 약해지면 과거의 원한은 어딘가로 사라져 멀리하면 싫어했던 사람은 오히려 사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물성이 변화해 독성이 없어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사라지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 성숙해지면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다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다움을 추구하며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여 얻은 삶은 쾌적할지라도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산다는 것 자체의 기쁨보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를 불행하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 요인은 인간인 우리가 같은 인간에게 거부 반응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에는 인간 알레르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할 애착 관계라는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